정치파발마 두 분 막 도착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예, 이어서 봉침보다 만두가 나는 좋다. 평론계 올드보이.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최수영 시사평론가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일본 일정 마치고 7일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방한 예정인 그로시, 이름이 그로시입니다. IAEA 사무총장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 한 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중간중간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잠시 후 4시 10분에 기시다 총리를 면담하고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뻔하죠. 안 봐도 비디오죠. 그냥 무슨 말이냐면 안전하니까 괜찮으니까 내보내라 이런 얘기 하겠죠. 네. 저는 이런 무책임한 이 사무총장 정말 저는 두고두고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겁니다. 네. 만약 그런 보고를 한다면 뭐 물론 제가 보고서를 아직 안 봤습니다만 예측을 합니다만 그런 보고서 남긴다고 하면 저는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중간 보고를 몇 번 했었어요, 일본에. 근데 중간 보고 내용들 보면 다 안전하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기 지금까지 때문에. 6차례 보고를 했다는 예,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특별히 거기가 다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결국은 알프스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나오면 안전하다 이렇게 아마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뭐 역사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뭐 국제기구 수장이 무슨 역사에 무슨 죄를 짓는 건가? 아니 세계 자기들 역사에 큰 팀원이 죄를 가가지고 짓는 이제 거예요. 과학 데이터를 보고 측정을 과학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발표하는 무슨- 건데 아니 그게 무슨 역사에? 역사에 아니, 죄를 짓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해서 일본이 그걸 방류하게 되면 그 책임을 이 사람한테도 있는 거예요. 아니 과학의 영역을 너무 과도하게 마침 선과 악의 영역으로 놓고 보시면 안 되죠, 최 교수님. 그거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아니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자, 거기까지 하고요. IAEA는 네. 날도 원자력을 더운데. 평화롭게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게 자. 인체나 바다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그러니까 기관이에요. 수치를 잰 게 무슨 대형무도한 자, 죄인입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4시 10분에 기시다 총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시간 뭐 똑같으니까 일본하고 네. 우리가 한 저녁마저는 이제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대로 만약에요. 이게 오염수 방류해도 된다, 타당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최승 평론가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방류가 남은 거겠죠.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차례 벌써 그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그 어쨌든 뭐 좀 맞아 타당하다는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는 건 맞는데 사실 그렇다고 아직까지 발표가 정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이게 답정너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조금 좀 제가 보기엔 너무 앞서 나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일본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도쿄전력의 설비들 다 검사하고 많이 방류가 된다 그러면 얘들이 이 기계들이 좀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지 다 그래서 검사 필증도 발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본 내에서도 약간 말이 엇갈리잖아요. 지금 뭐 공명당 당수는 해수욕철을 피해서 방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또 일본의 여러 또 지금 여론조사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시다 총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고려,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는 뭐 타이밍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일본 현지 어민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 이제 민영방송 우리 TBS가 아니고 거기도 이런 민영방송이 TBS가 있는데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JNN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오염수 방류 찬성이 45%, 반대가 40%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반대 여론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현재 어민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고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 연립정당 중에 하나인 국민당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본 국민들도 반대해요. 거의 지금 40%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전에 일본의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했을 때보다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본 내 여론도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대변인처럼 안전하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자, 그래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7일 날 우리나라 이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방문 기한이 7일이니까 7일 날 이제 아마 오전 마치고 오후에 이제 한국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을 해서 이제 유국희 원안위원장도 면담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면담하는 이틀 동안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을 좀 만날 거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IAEA도 이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한국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알고 있고 또 우리 여기 조사단에도 우리 한국 그 연구원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이제 인접국이고 하니까 그 IAEA의 수장으로서 아마 설득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IAEA 그의 수장의 방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좀 말하자면 수치 외 데이터 위에도 어떤 그 유효하고 적절한 메시지를 좀 우리가 던짐으로써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유엔 기구니까 이것도 IAEA도 유엔 기구의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 전망을 하셨습니다. 최진명 교수님은 그런 전망은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우리 국민이 안심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 계획은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국민들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겠습니까? 저는 만약 온다고 하면 이제 오겠죠. 오면 야당 국회의원들 좀 만나서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질문도 받고 반대하는 분들과 만나서 토론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정부 사람들 만나고 그냥 가고 발표하고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이미 정부는 방침을 정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정말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질문에 설명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언론이 보는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국민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봉 교수님 예. 말씀하실 때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치는 게 네. 마이크에 잡힌다고요? 예. 왼손. 네, 그거 좀 저를 자제를 자르세요. 아니 천 PD. 아니 뭐 화가 난다고 자꾸 책상 치지 그렇죠. 마세요. 화가 네? 납니다.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만 보면 화가 나요. 우리 저 최 교수님 지적 중에 제가 하나 더 귀담아 들을 거는 그래 뭐 IAEA의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시민단체와 토론회 하는 거는 그건 사실 유엔 기구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다만 야당 정치인들 만나는 건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외교부 일정에 장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아니 그렇게 이제 하는 일정을 많이 이제 조율한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찬성하는 분들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큰 사실을 말하자면은 큰 뭐 또 설득력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고 반대하는 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근데 봅니다. 아니 전문가들도 함께 저는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질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만나야 되지만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반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저는 충분히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두 분의 이제 바람일 뿐이지. 바람이죠. 그렇죠. 예. 현재 안 공식 하겠죠. 일정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상황인데. 자, 두 분이 이제 이번 주 8일 날 또 토요일 정치파 발마 두 분이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 전날 그렇죠.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되고 8일 날 또 정치파 발마할 때는 또 어떻게 여론이 바뀔지 지켜보는 거죠. 만두하고 봉침이 날아간다고 예. 봐야죠.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수조물 들이키는 생쇼를 할 때가 아니다.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진명 교수님. 그렇죠. 아니 그게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 지금 수조에 있는 물 마신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그 뽀글뽀글 올라와 있는 게 그 생선들의 배설물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과학 얘기하면서 그 수조에 물 마신다고 국민들이 안전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이에요. 그런 거 행동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안 믿어요. 아무리 일본에서 뭐 자기들 안전하다고 IAEA가 발표한다 한들 우리 국민들이 왜 신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필요 채취해서 그걸 검증하는 단계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우원식 의원이 무기한 단식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 방일 해양투기 저지 의원단이 10월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해서 규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네요. 예. 네. 자,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하는 오염수 반대 행위가 그 목적이 대선 불복이다. 이 악의적인 선동 정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직 최종 보고서도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건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재판의 맹목적 세계관 같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 과거에 이제 광우병 시위 같은 게 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날 참석을 그때 집회를 주도했던 분들이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논란의 본질에 대해서도 선거 불복을 골자로 반정부 투쟁이라고 단언했고 그런 과거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선동하는 거는 이거는 대선 불복에 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좀 더 이렇게 말하자면 성숙한 판단하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총선을 겨냥한 이런 그 행동들은 좀 자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선동이라뇨.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어민들도 엄청나게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홋카이도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분들은 그럼 안전한데도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일본이 준 자료만 가지고서 안전하다. 거기서 야당이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어떻게 그게 괴담입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나 정부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선동 정치입니까?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면 국회가 그렇게 일당을 만들어줬으면 국민들이 국회에서 일당을 만들어줬으면 국회 안에서 뭔가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일본 방문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매주 장외 집회 나가가지고 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이거 먹으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마치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말하자면 우리 인체에 엄청난 해로운 걸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것도 과도하게 사실은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지층 집결하고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선언함으로써 표를 집결하고자 하는 효과가 분명히 노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과도하다. 좀 반성해야 한다는 과도하지 얘기입니다. 않고 반성할 이유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때 시찰단 갔을 때 물도 떠오고 이래가지고 검증하고 이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안 하고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리드하고 하는 시키는 부분만. 대로가 아니라 일본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자, 왔잖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 네.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한테 7일부터 방한 예정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하고 싶은 말 한 줄로 받고 있습니다. 몇 분 소개합니다. 세계의 수호자가 되세요. 부디 미래 세대를 생각해 주세요. 또 단디해 주세요. 또 IAEA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후세대를 위한 지구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또 안전한 것 같다가 아니라 안전하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통일부 이제 장차관 인사가 있었고요. 그 대통령의 역할 변화를 지시받은 통일부가 정책 방향을 지금 바꿨다고 그래요. 어떻게 바꿨다는 겁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게 통일부의 역할이었는데 예. 여기서 평화를 삭제했다고 그래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그럼 평화적 통일이 빠지면 평화적이라는 게 빠졌다는 그렇죠. 건데. 평화란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이분 있잖아요. 통일부 장관. 물론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통일부 장관이 예전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또 본인이 쓴 기고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의 통일 그걸 네.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김정은 타도 이랬었죠. 네. 예.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건 이제 우리가 만약 개입 안 하면 무력적 개입밖에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잖아요. 의심이 간다. 그런 의심이 가죠. 최수영 평론가는 평화를 왜 뺀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대통령께서 이제 굳이 이제 평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 정부는 가짜 평화에 기반한 거였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은 비핵화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북한의 핵의 능력을 고도하는 쪽으로 났기 때문에 저는 말하자면은 그런 평화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자꾸 고립시켜서 북한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게끔 하는 이른바 압박 전술을 피자. 거기서 굳이 평화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판단한 것 같은데 통일부는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굳이 이제 헌법에 있는데 왜 뺐냐고 이렇게 전 시비 걸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통일 정책은 사실 진보 보수의 어떤 정권에 대한 따른 그런 영역이 확실히 다른 데다가 실제로 이거는 국제 사회 어떤 지금 국제 분위기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압박 전술을 필 때다라고 판단해서 가는 시간이죠. 최진봉 때문에 교수가 네. 저 최승 평론가 얘기 들으면 최진봉 교수가 괜히 시비 거는 것 같아요. 무슨 괜히 시비를 걸어요? 지금 답변 자체가 지금 적절하지 않잖아요. 무슨 답변 자체 적절하지 첫째, 않아요. 두 가지예요. 첫째, 평화라는 말을 예전 보수 정부에 안 썼어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본인도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평화가 헌법에도 있어요. 통일은 그러니까. 대박이고 예. 평화적 통일을 다 지향했었어요. 언제 무력적 평화 얘기한 적 있으면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력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는 네. 안 했지만 통일한 말을 빼거나 아니 평화란 말을 빼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평화로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압박 전술하면 비핵화를 해요 그러면? 북한이 합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줬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북한이 비핵화를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자, 우리가 협상의 전략에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가 정말 당근으로만 5년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채찍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그런 양동 작전의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 평화를 뺐으니까 당신들 무력을 하자는 얘기야? 왜 헌법 정신을 준수하잖아? 이렇게 비난하기는 하나의 그 통치 철학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통치 철학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 생각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뜻과 그렇죠. 의지를 받들어서 해야지. 머슴이잖아 머슴. 본인 표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머슴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의 머슴. 어디 통치 철학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평화란 말이 빠지는 것은 그걸 연상시키는 단어가 무력이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왜냐? 방법이 그러면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적 충돌 없이 또는 어떤 유혈 사태 없이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진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것을 평화 통일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동작전이라면 지금 정부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적인 방법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좀 강하게 압박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정말 이 말이 맞으려면 대화도 하면서 압박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화에 대해서는 전혀 끈을 놓고 있잖아요. 대화에 대한 생각도 없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자, 볼 때는. 자, 북한이- 잠깐만요. 예. 한 청취자께서요. 네. 진봉 교수님 책상을 부셔버리라고. 부셔버려요. 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자, 지금 웃으시면 안 돼요. 기분 파손이고. 알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북한이 말이죠. 우리가 압박하니까 지금 어떤 전술을 펼지 아세요? 지금 일본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그래. 그래서 벌써 2, 3차례 지금 실무회담 벌써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북한은 싱가포르하고 중국에서 중국에서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북한은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하니까 우회로를 틀잖아요. 북한이 일본과 어떻게 정상회담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회 돌파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 전술을 펼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대북 전략에 대한 전술적 차원으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평화를 뺐다고 해서 너무 저는 자, 여기에 그것도 대한 발언 잘못된- 여기까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압박하니까 일본과 대화한다.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를 패싱하고 우리하고는 대화도 안 하면서 일본과 대화하는 무슨 의미가 있는데? 외교의 선과 악이 아니, 어디 있습니까? 그 북한 아니, 생존을 외교에서-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회로를 뚫는 그러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와는 담을 쌓고 우리 정부와는 대화도 안 하고 이러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쥐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그건 우리가 왕따를 자, 당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도리어. 우리 압박 전술이 먹히면서 북한도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아니, 거죠. 그 자구책에서- 그러면서 우리도 다시 이럴 때 다시 또 우리가 어떤 교류에 또 물꼬를 틀 교류를 수가 안 있는 거지.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를 지금 물밑으로. 신뢰하지 않고 이래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고도의 마이너스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보여요. 북한에 우리가 주도권을 쥔 지난 5년이 어땠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이용만 하고 농락만 하고 말았잖아요. 뭘 이용만 해요. 실제로- 아니 실제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북한이 다 그리고 가져갔어요. 남북관계 이른바- 개선을 위해서 많은 부분 우리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을 좀 완화시켰고 네. 그런 부분이 아니죠. 있었죠. 그건 부인하면 오히려 안 되는 우리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력들을 좀 형해화시켰죠. 뭐 어떻게 형해화시켜요? 아니 우리 저 서해 경계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지들에 있는 말하자면 그런 그 군사 기지들을 다 철폐시키지 아니, 않았습니까? 자, 우리만 없앴습니까? 자, 여기까지 양쪽이 하고요. 합의해서 약간씩 너무 물러선 멀리 거잖아요. 갑니다. 이득을 지금. 따지면 자, 북한이 많다는 거죠. 자,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일부 변화에 좀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최진봉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느 정부라도 당연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통일 정책을 펴나가는 것인데 그 목적은 평화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 같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최진봉은 어떻게 아니 뭐 보세요? 저는 학자적 관점에서는 이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뭐 특히나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는 과거 그 DJ 정부 때 통일부 장관했던 그 박재규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자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통일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맞고 그 목적은 평화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혹시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데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정부 정책으로서 밀고 갔다가 여기에 대한 공과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 5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 망가뜨려 놓고 공과사를 평가받으면 뭐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하는데 그로시 총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 줄로 받고 있습니다. 자, 옆집에서 나온 폐기물을 공터에 버리는데 왜 다른 옆집이 잘한다고 해야 하죠? 예. 이번에 오면 시원하게 과학적으로 안전을 증명해 주세요. 본인 말고 손자 손녀에게도 먹으라고 줄 수 있습니까?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있음을 알고 신중히 검증할 거라 믿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은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로 다뤄주세요. 저 괜찮은 거 맞나요?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화제 이슈를 몰이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저격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저격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 전에 말도 이낙연 전 대표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표를 내라고 얘기했다는 게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 좀 공격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오늘 같은 내용이에요. 어제 그 KBS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재보궐선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내게 물러나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됐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락을 받고 그러니까 뭐 물러나 달라는 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는데 대통령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에서 요청이 왔다. 재보궐선거 때문에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물러나 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래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대표가 누구냐? 이낙연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을 물러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문 전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또 정철승 변호사가 이런 전언했어요. 이런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와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이 자기한테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더라 뭐 이런 얘기가 했다고 봐서 진실 공방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추장 장관이 요새 저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손조 추국, 손혜원, 조국, 추미애, 김남국. 신당 얘기들이 솔솔 나오는데 뭐라고? 손조 추국. 본인 무슨 사자성어 이거 본인이 만든 손혜원, 말이잖아요. 조국, 추미애, 아니 김남국. 이런 사자성어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아니, 만든 이게 거잖아요. 신종 사자성어를 하는 거예요. 신종이라뇨. 여의도에.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줄임말이죠. 사자성어는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손조 추구. 예, 손조 추구.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른바 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저는 친명계로 갈아탄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이 자기가 출마하고 있는 명분을 이낙연과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해서 찾고 있다. 저는 그 전략으로 봐요. 신당 창당이 얘기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손혜원이 장당하는 이른바 현행 선거법대로 가면 또 위성 비례정당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기호 2번으로 비례대표 2번으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네.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는 영화예요? 제가 작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이재명 당대표하고는 언제 만날 거냐 물어봤더니 그건 급할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뭐 활동 영역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눈치를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갈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로 비춰질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미루는 것은 네. 제가 볼 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친문 진영의 어떤 결집 지지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마 네. 근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만나서 특별히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추석에 성묘가는 거라 생각해요. 원래 유력 정치인이 들어오면은 한두 달 일정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 현충원 가고 그다음에 5.18 묘역 가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봉하마을 가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인사의 의례 차원으로 봐야지 큰 의미는 없다. 큰 의미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느 타이밍에 누구 요청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좀 핵심이라고 봐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만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안저지 힘겨루기라고 봐야죠. 서로가 주도권을 더 지고 가겠다는 그런 측면은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도 한 줄평 듣겠습니다. 자, 그로시 IA 사무총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먼저 최지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세계 바다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역사에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입니다. 이 살아있네. 에?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살아있어. 만면에 그냥 웃음을 띠고 있는 만두를 다 먹었어요. 오늘 김경래 칭찬하네요. 초등학교 학생 마냥 만면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최진봉 교수가. 아우 계속 책상 치면서 열변을 토하시다가 스트레스 좀 풀리셨겠네. 자,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국제기구다운 공신력을 보여주세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하대요. 확실하게 뭐가 확실해? 자, 알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